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오늘은 종로구 창신동 현장에 와 있는데요. 예전부터 종로구 창신동 같은 경우는 4대 문안에 있으면서 되게 핵심적인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강남과 여의도 등의 개발에 밀려서 좀 쇠락한 느낌이 있는데요.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 통해서 다시 재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DDP와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신당역 위를 갔을 때는 회화역 등 주요 상업지역하고 맞닿아 있고요. 반경 5km 내에 시청이라든지 광화문 등 상업지역을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축주님 모시고 오늘 현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건물이 되게 세련돼 보이면서도 주변과 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일단 총 4층 구조고요. 네. 1층은 보시는 것처럼 근생이 들어와 있고 2층, 3층 임대 세대가 이제 입주하고 있고요. 4층 이제 주인 세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도 본 직접 사업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지금. 4층은 4층은 직접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처음에 저희 같이 신축 수업 들으시고 성파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좀 많이 보고 같이 네. 검토하고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창신동 이 건물, 이 땅을 매수를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후보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네. 맞는 후보군 중에서 여기를 택한 이유가 발전이 이미 돼 있는 지역보다는 네. 앞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택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이쪽 창신동으로 픽을 하게 됐고요. 네.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창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낙후돼 보이지만 지금 도시 재생 사업도 잡혀 있고 지금 낡은 주택들이 다 지금 아파트로 다 계획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로 왔을 때 1호선, 6호선, 4호선이 도보 5분 내에 다 위치해 있어서 서울의 전 지역을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근의 동대문 DDP라든지 종로라든지 아니면 뭐 명동이라든지 수많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제 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를 맨 처음에 매수했을 때 봤을 때 되게 오래된 한옥주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한옥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 좀 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반 빌라들보다는 이제 단층 구조이기 때문에 네. 철거 비용은 저렴했던 부분은 사실 맞아요. 있는 네. 거 있고요.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가 바로 옆 건물도 이제 한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은 한옥들은 합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붙는 합벽을 저희 거를 철거해야 되니까는 네. 저희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네. 누구나 다 겪는 민원 같은 거는 당연히 네. 발생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옆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랑은 좀 네. 다툼이 좀 있었죠. 그렇죠. 어떻게 민원은 해결이 됐을까요? 일단은 시공사에서 다 해결을 해주셨는데요. 네. 보수를 많이 해드렸죠. 네. 뭐. 지금 외관이 보면 이제 롱브릭 타일로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롱브릭 타일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신축을 계획했을 때부터 롱브릭이 선택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생각했을 디자인 자체가 석재나 이런 것도 뭐 다 장단점이 있긴 네. 하겠지만은 저는 층수가 낮다 보니까 네. 4층 건물이다 보니까는 4층 건물에는 뭐 석재나 이런 것보다는 롱브릭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대입을 많이 해봤을 때 롱브릭이 가장 잘 어울렸던 부분이 네. 있었고요. 주변 환경이랑 좀 어우러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롱브릭 회색 타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외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층 출입구죠? 네네. 1층은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1층 지금 근생으로 영업 중이고요. 음식점으로 지금 네, 되어 있는 음식점으로 거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인테리어가 되게 일반적인 거랑 다른데 1층 상가 인테리어에서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느낌일까요? 기존에 한옥 위치였잖아요. 네. 한옥을 네. 허물고선 지었다 보니까는 그 한옥 느낌, 동양적인 느낌을 최대한 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변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철 종류, 뭐 페인트 종류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네. 흙, 나무, 돌 이 정도 소재로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벽체는 어떤 건가요? 이게 미장 스톤입니다. 페인트보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그렇게 막 공사비를 자지우지할 정도의 뭐는 아니겠죠. 네, 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고요. 바닥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을까요? 바닥은 지금 콩자갈 시공을 했고요. 네. 그 위에 청소나 이런 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 에폭시 충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렇죠. 깔끔하면서도 위아래가 좀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제가 봤을 때 좀 독특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일반 가게 같은 경우는 키친을 제일 끝에 위치시키고 전면을 살리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운데 부분을 키친을 두고 양옆을 확장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단은 앞에가 지금 통창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여기가 뷰라고 해봤자 딱 네. 그렇게 그쵸. 좋은 뷰는 그렇게. 없고 해서 중간에 낮은 벽을 만들고 밑에 자갈을 끌어서 네. 시선을 한 번 걸러주는 네. 역할은 했고요. 네. 이것만은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뒤쪽에 차라리 저쪽을 뷰 개념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 것도 있었고요. 테이블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6개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주방이 가운데로 와서 안쪽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자기한 느낌도 들고 더 좋은데 안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 숙성고도 있고 와인 저장고도 있고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그 건폐율 때문에 남는 공간이고 주차장 공간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네. 마당의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바깥에 잠깐 보시면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데도 마당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외부 어떤 재질인가요? 저기 네, 시력에 막으려고 저것도 이제 나무 네. 재질이고요. 방부목입니다. 방부목인가요? 네. 눈에 띈 게 처음에 보지만 이게 천연석이지 않나요? 네, 온양석이라는 타양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를 가려주는 부분도 세련되게 잘 하신 것 같다는 느낌 보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도 이렇게 아이디어 넘치고 센스 있게 하신 부분은 정말 저도 배워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이 공간은 손님들을 위한 공간. 저희가 영업을 안 할 때는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룸 방이 좁다 보니까는 네네.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뭐 지인분들이랑 여기서 맥주를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낮에는 영업을 또 안 하고 일요일도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간대는 거의 입주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이용을 하고요. 1층을 봤는데 이제 주택의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이것도 온양석인가요? 네, 같이 온양석에서 온양석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출입구가 답답할 수 있는데 그 시선을 이렇게 천연석하고 조명을 비춰서 갤러리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직접 그리신 건가요, 설마? 네, 그냥 일러스트로 그리다 보니까 쉽게 그냥 그린 진짜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일러스트로. 네. 여기에 좀 어울리는 만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를 네. 찾다가 결국엔 못 찾아가지고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는 감각이 진짜. 정말 저는 호텔 로비에 들어온 듯한 위하고 아래의 재질은 어떤 건가요? 옆에 벽은 지금 타일 무매지 시공을 한 거고요. 네. 바닥은 이게 계단에 매질을 넣지 않고 싶어가지고 바닥이랑 계단 다 인조대 이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정말 여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네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장애인으로 구성되면 이 엘리베이터 공간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을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실까요? 예, 한번 2층에 세대로 들어왔는데 다른 원룸 건물에 비해서 내부가 너무 럭셔리한데요. 그리고 이제 되게 조명을 잘 쓰셔서 그런지 건물이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내부가. 일부러 따뜻한 조명을 쓰신 거. 제가 6000 켈빈을 엄청 싫어해요. 아, 이런 웜톤에 3000 켈빈, 3500부터 4000 켈빈까지 조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이 건물 전체에 4000 켈빈 넘어가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멋진 건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세대 한번 구경을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작은 방부터 그래도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 세대 내부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되게 톤 앤 매너를 제대로 맞추신 것 같은데요. 어떤 컨셉으로 가셨을까요? 근데 저도 임장을 많이 다녀보곤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집들이 다 너무 좁아요. 근데 저라면은 제가 임차인이었다면 4평, 5평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평수가 나오는 데를 선택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층에 지금 방이 3개씩 있는데 방 3개가 다 평수가 뭐 일반 4, 5평짜리 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방이 지금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가 6.5평. 방을 쪼개면 쪼개수록 이제 수익성은 좋아지니까 건축주님 같은 경우는 쾌적성을 위주로 주고 여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좀 대기업이라든지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컨셉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평수를 높게 가더라도 되게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가구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구를
주지 않거든요, 온룸에서. 근데 여기 냉장고장입니다. 빌트인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주고, 여기 옷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한 칸 정도만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이불장으로 써도 되고 옷장으로도 3칸 정도. 그 바닥도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코 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재질인가요? 강마루 재질이고요. 요거를 이제 타일마루라고도 부르고도 합니다.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약간 공간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사실 때 어떻게 꾸밀지 그런 각을 다 재고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꾸미면 이쁘게 나올지. 네. 그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부터 네. 지금 아직은 준비를 못했는데 뭐 이번 주 중 해가지고 방 하나를 대충 꾸며놓기는 할 거예요. 지금 총 6세대 중에서 4개 세대는 지금 나갔고 2개 세대가 남았는데 여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방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지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나중에 처음에 또 여기를 또 보러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전문적이긴 한데 그 포인트를 잡으신 게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을 쓰신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조명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3가지 켈빈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주 조명은 보통은 이런 뭐 방이나 원룸 이런 거실 쪽에는 직부등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직부등이 전혀 없어요. 트렌드가 아무래도 직부등이 좀 더 없어지는 추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 쳐보면은 거실등, 방등 치면 왜 다 직부등만 파는지 모르겠는데 직부등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렇게 도도는 확실히 맞출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저도 집에서 부분은 되게. 형광등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매입등 같은 경우도 구경이 작은 구경인 것 같은데요. 저거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있으실까요? 저것도 요즘 트렌드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조명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근데 시공사 측에서는 또 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좀 더 불편하죠. 처음에는 3인치를 많이 권해주셨었는데 확보했죠. 그냥 저는 무조건 2인치 다운라이트로 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주조명은 이제 라인 조명, 저희 현재 여기서는 4000 켈빈 제일 밝은 조명이고요. 2인치 매립등이 3000 켈빈이 3200 켈빈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쟤랑 얘랑 2가지 색깔만 있으면은 얘가 형광등처럼 너무 밝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T5 간접 조명은 3500 켈빈을 넣어가지고 3개를 다 켰을 때 또 어디 하나 튀지 않게끔 조명을 맞춰놓은 거예요. 저는 되게 가성비를 추구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룸 같은 경우도 쪼개면 쪼개수록 뭐 수익이 나는 부분. 제가 막 얘기할 때도 붙박이장을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근데 비용이 좀 더 들기 하는데 근데 처음부터 확고하셨어요. 건물 그 인테리어라든지 편의 시설 또 좀 더 고급스럽게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에 누구를 초대하기를 좀 꺼려하세요.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집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자기 집에 언제든지 초대해서 여기 내 집이야라고 이렇게 떳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약간 아티스트 같으세요. 저는 음식만 할 뿐. 조명 온도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거 이해도가 거의 없거든요. 조명을 섞을 때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그런 거까지 다 생각하시는 게 되게 정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 끝나고서는 뭐 3시, 4시까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컨셉 잡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할 때는 낮에는 또 전혀 안 하고 밤에 해야지 또 디자인이 좀 잘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새벽에만. 세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는데 세 번째 방은 앞부분에 대한 층고를 높이면서 이제 단차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게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비슷하니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여기 지금 현관들간이 입구가 단차가 되어 있네요. 되게 네네. 좀 특이하고 이거는 사실 아까 1층에 설명을 주실 때 그 맞습니다. 느낌인 거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게 저희 4층의 주인 세대가 이쪽 부분이 거실 부분이에요. 맞아요. 거실 위쪽은 어차피 확장을 네. 오픈을 시켜놓을 거라서 그렇죠. 1층을 올리고 2, 3층 다 올려도 위에가 막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오히려 처음에 봤을 때는 불편할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나갔다면서요? 이 타입이 제일 먼저 빠졌죠. 이렇게 되니까 뭐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구분도 주고 좀 살짝 올라오니까 느낌 자체가 또 달라지는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화장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장실 타일은 어떤 톤인가요? 이게 화장실은 지금 3인치 조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 시공사가 안 해줄 알 텐데 진짜. 엄청 저를 싫어했겠죠.
그리고 여기 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바라기 수전하고 안에 뭐 수전이나 기타 화장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요즘 트렌드가 다 무광으로 많이 추세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다 무광 스테인리스로 다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건축주가 얼마나 공부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고, 조명 쓰는 거 이런 거는 품이 더 갈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건축공사가 뭐 100만 원을 더 달라 1000만 원을 더 달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공부를 하셔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그 요청을 하면 충분히 건물이 더 좀 퀄리티가 있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창신동에 이제 최근에 신축하신 건축주님 모시고 저희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공 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던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꼭 신경을 써라 신축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를 좀 말씀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작은 생각을 계획을 해요. 잘-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끔 준비를 하시는 건 좀 그렇죠.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스트레스 좀 덜 적게 네. 받고 그렇게 준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다 보면은 추가가 되지 절대 떨어지질 않거든요. 맞아요. 혹시 뭐 이렇게 신축 과정에 철거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신경을 쓰거나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설계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이제 일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전에 그래도 이게 돈이 한두 푼짜리 작품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충분히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다 쓰시는 게 당연히 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떠한 설계사가 어떤 시공사를 만나도 자기 마음에 100% 두게끔 안 나와요. 절대. 맞아요.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한 80% 정도 됐다 싶으면 그래 이 정도면 뭐 맞아요. 되겠다 해야지 100%를 다 맞추려고 하면은 그것도 막 머리에 쥐나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이 시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퀄리티가 그래도 있는 시공사였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신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향후에 있을 건데, 나는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다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 방수라든가 네. 단열, 건물의 저쪽의 외관보다는 그래도 기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습니다. 맞추시는 게 뭐 건축님도 그렇고 임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케어가 돼야지 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SNS가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뭐 찾아보시면은 디자인도 계속 바뀌잖아요. 시공하시는 그 시점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멋진 건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